사계의 대행자 봄의 춤은 사계절의 대행자들에 대한 애니메이션 중 하나로 이미 출시되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봄의 대행자인 카요 히나기쿠의 여정을 따라 이 애니메이션의 1화부터 6화까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는 계절이 자연스럽게 순환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세상에는 오직 겨울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겨울의 신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깎아내어 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지구의 소망에 따라 여름과 가을도 탄생하여 완벽한 사계절의 주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을 순환시키는 임무는 신에 의해 인간 아이들에게 맡겨졌고 이중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사계의 대행자라고 부르며 우리의 주인공은 봄의 대행자인 카요 히나기쿠로 그녀는 매우 불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1화의 시작은 히나기쿠가 충실한 호인 사쿠라와 함께 야마토 땅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장면으로 이곳은 10년 동안 봄이 오지 않아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곳에 봄이 오지 않은 이유는 본래 봄의 대행자인 여주인공 히나기쿠가 한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나기쿠는 10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출에 성공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쿠라와 함께 봄을 되찾아주기 위해 야마토로 향하고 있지만 10년 동안의 실종으로 인해 히나기쿠의 심리는 큰 타격을 입어 말을 자주 더듬고 매우 소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호위인 사쿠라는 항상 히나기쿠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쿠라는 겨울을 매우 싫어하는데 과거에는 겨울의 대행자와 봄의 대행자가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에도 말이죠. 그 후 사쿠라와 히나기쿠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설산에 오릅니다. 원래 이 의식을 치를 때는 아무도 보아서는 안 되지만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나즈나라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삽과 썰매를 짊어지고 결연히 산에 오르려 했고 사쿠라와 히나기쿠가 다가가 산에서 내려가라고 막아섰지만 소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소녀와 함께 산에 올라야 했지만 나즈나는 봄이 무엇인지 지난 10년 동안 왜 봄이 오지 않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히나기쿠는 우물쭈물하며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사건이 히나기쿠와 사쿠라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이 여전히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주인공은 하나의 새싹에서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싹트게 만들며 나즈나에게 이것이 바로 봄이라고 말해줍니다. 여주인공은 소녀에게 야마토의 봄을 다시 가져와 차가운 공기 대신 따뜻한 공기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사람은 그 후 조금 더 걷다가 한 무덤에 도착하게 되는데 나즈나가 그토록 이곳에 올라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무덤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즈나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어머니의 무덤을 올려다보았고 가을과 여름은 모두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두꺼운 눈 때문에 아래에 있는 어머니가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번 겨울마다 이곳에 올라와 눈을 치워왔던 것입니다. 나즈나의 행동에 감동한 히나기쿠는 바로 이 자리에서 봄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즉시 하늘이 점차 푸르고 맑아지며 초목이 점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나즈나는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봄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으며 야마토 땅의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고 아름다운 봄의 색깔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신의 힘을 펼친 후 히나기쿠의 몸 상태는 쇠약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야마토의 봄이 돌아온 후 사계청은 히나기쿠가 10년의 실종 끝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히나기쿠의 소식은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으며 이 소식은 겨울의 대행자인 로세이와 그의 겨울 호위인 이테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로세이와 이테초는 10년 만에 봄을 감상하기 위해 야마토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겨울의 대행자는 이 계절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암살 위협을 받는 대행자입니다. 다행히 얼음을 조종하는 능력 덕분에 로세이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고 이테초 또한 암살자들에 맞서 뛰어난 기술을 선보였으며 그 후 로세이는 호텔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겨울의 대행자와 봄의 대행자는 매우 친밀한 사이였으며 10년 전 히나기쿠가 납치되었던 그날 테러리스트 집단의 원래 목표는 봄이 아니라 겨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에 그들은 로세이를 포위하고 암살하려 했고
로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6살 소녀였던 히나기쿠는 용감하게 나서서 그와 호위들의 안전을 대가로 자신을 인질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칸츠바키 로세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히나기쿠가 무사히 돌아와 봄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괴감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남몰래 짝사랑하던 소녀를 만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태초 역시 사쿠라가 아직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봐 두려워 로세이를 데리고 히나기쿠를 만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히나기쿠가 납치되었을 당시 봄의 마을은 3개월 만에 여주인공 찾기를 중단하고 그녀가 죽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했으며 로세이의 겨울 마을 쪽에서는 이태초가 여주인공을 찾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히나기쿠의 행방이 묘연하자 5년 동안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쿠라는 여주인공을 찾는데 동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후 10년 동안 끊임없이 히나기쿠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이 돌아오자 사쿠라는 히나기쿠가 2번 다시 상처받게 하느니 차라리 길을 막는 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단언합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 봄을 부르는 의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히나기쿠와 호위 사쿠라는 다음 목적지인 이오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대행자들을 관리하는 기관인 사계청의 감시와 눈을 피하기 위해 사쿠라는 히나기쿠를 여름의 대행자의 개인 별장인 여름의 이궁에 머물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여름의 호위인 하자쿠라, 아야메의 환영을 받았는데 그녀는 여름의 대행자인 누리의 친언니이기도 하며 여름 마을의 규칙에 따라 대행자의 친남매는 자동으로 여름의 대행자의 호위가 됩니다. 여름의 대행자는 동물을 조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의 이궁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로 가득했고 여주인공과 사쿠라는 이곳에 힐링되는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으며 히나기쿠는 평소처럼 의식을 거행하여 이 섬의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히나기쿠와 사쿠라는 여름의 대행자 루리가 삐쳐서 방 문을 걸어 잠그고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루리가 삐친 원인은 아야메가 곧 결혼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규칙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면 아야메는 호위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아야메는 여동생을 사랑하지만 개인적인 행복을 갈망했고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반면 루리는 언니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루리가 여름의 대행자가 된 것은 그녀가 여름을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루리의 언니가 여름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리한 탓에 히나기쿠는 기절하고 말았고 바로 그날 밤 테러리스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전화마저 끊긴 상황에서 사쿠라는 방 안에서 한 암살자로부터 히나기쿠를 보호했고 자신의 기술로 그를 빠르게 물리쳤으며 사쿠라와 여주인공은 위험이 지나간 후 재빨리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밖에서는 어릴 적부터 보호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아야메가 방 안에 있던 여동생이 동물들을 조종하여 지원해준 덕분에 암살자 무리를 성공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암살자 무리를 진압한 후 루리 역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왔고 히나기쿠와 루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히나기쿠는 본래 10년 동안의 납치를 방금 겪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얼마 전 납치범들에게서 탈출한 직후 히나기쿠 역시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둔 채 봄을 소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봄의 마을은 사쿠라와 여주인공을 떼어놓았고 여주인공이 봄을 소환할 수 없는 이유는 호인 사쿠라가 그녀를 섬기고 돕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가장 친한 친구와 떨어지기 싫었던 히나기쿠는 마침내 봄을 소환하기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여주인공의 이 말들은 루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루리는 자신이 언니를 독차지하고 싶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여주인공과 사쿠라 또한 다음 장소로 출발하여 루리와 아야메 자매의 저택을 떠났으며 그 후 루리는 언니와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루리는 흐느껴 울며 언니에게 달려가 꽉 끌어안았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며 아야메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아야메 역시 더 이상 호의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루리를 가장 사랑하는 언니로 영원히 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름 대행자 자매의 저택을 떠난 후 여주인공과 사쿠라는 다른 지역으로 향했는데 다음 지역은 겨울의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주인공은 점차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대행자인 로세이 쪽에서는 그가 비록 여주인공과 동행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녀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여름 대행자의 저택에서 암살자 무리가 공격했을 때에도 로세이는 암살자 무리를 물리치는 것을 돕기 위해 부하들을 보냈으며 또한 직접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여주인공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러한 다정한 행동들은 현재 로세이가 히나기쿠를 만날 용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로세이가 여주인공에게 더욱 공감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히나기쿠는 카요 슌게츠와 유키야나기 코우바이의 아이로 히나기쿠의 어머니인 코우바이는 봄의 대행자였으며 슌게츠와 코우바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슌게츠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만 했고, 하지만 그 후 그들은 다시 만나 히나기쿠를 낳게 되었습니다. 히나기쿠는 본래 혼외자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코우바이와 히나기쿠는 마을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히나기쿠는 코우바이가 봄의 대행자 임무를 수행하러 갈 때마다 어머니에 의해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기 때문에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히나기쿠가 5살이 되던 가장 최근의 봄에 그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그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냈고, 얼마 후 히나기쿠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코우바이가 세상을 떠난 후 봄의 대행자의 능력이 히나기쿠에게 전해졌는데, 이 칭호는 보통 자식에게 바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히나기쿠의 아버지 또한 그녀를 구박하며 히나기쿠를 그녀의 어머니가 사망한 원인으로 여겼습니다. 사쿠라의 운명 또한 매우 가엾은데,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부모는 도박빚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고 친척들도 아무도 그녀를 입양하려 하지 않아 고아원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봄의 대행자의 저택 안에 황금 복숭아나무가 있다는 소문 하나만 믿고 사쿠라가 몰래 저택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히나기쿠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외로웠던 두 아이는 빠르게 서로에게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우정은 곧 어른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은 사쿠라를 히나기쿠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지만 여주인공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며칠 동안이나 방 안에 자신을 가두었으며 결국 히나기쿠가 밥을 먹고 봄을 부르는 힘을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 어른들은 사쿠라가 여주인공을 다시 만나도록 허락해야만 했습니다. 두 친구가 재회한 후 히나기쿠의 힘은 훨씬 더 눈에 띄게 발전했고, 어른들은 사쿠라를 히나기쿠의 호위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나기쿠와 사쿠라의 아름다운 우정은 그때부터 여주인공이 로세이와 이테초 그리고 사쿠라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교환된 납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야마토에서 봄은 사라졌고 히나기쿠가 납치된 후 봄의 마을은 여주인공을 3개월 동안만 찾다가 멈추어 버렸는데, 그들은 본래 히나기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다른 봄의 대행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녀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직 사쿠라만이 히나기쿠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쿠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테초는 그 후 여주인공을 계속 찾기 위해 그녀를 겨울 마을로 초대했지만 5년 만에 겨울 마을조차 수색을 중단하자 사쿠라는 로세이와 이테초가 자신과 히나기쿠를 내버려 두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사쿠라는 홀로 여주인공을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로세이와 이테초에 대한 그녀의 악감정도 그때부터 형성되었습니다. 8년 후 봄의 마을은 사쿠라를 다시 불러들여 히나기쿠가 발견되어 돌아왔음을 알렸고, 사쿠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히나기쿠는 너무 심각한 외상을 입은 나머지 심리적 발달이 지연되어 자신의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며 말을 더듬고 군중을 두려워하며 실제 나이보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히나기쿠는 자신이 사쿠라가 찾고 있던 그 히나기쿠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히나기쿠는 무너져 내리며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했지만 그 후 2년 동안 사쿠라의 다정함과 우정 덕분에 히나기쿠는 점차 회복되어 예전처럼 봄을 소환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쿠라와 히나기쿠는 여전히 계속해서 서로를 치유하고 있으며 사쿠라는 납치범들의 손에 히나기쿠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히나기쿠 역시 여전히 회복하며 과거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히나기쿠가 과거에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소년인 로세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7화 가을의 대행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햇살이 가득 비치는 유리방에서 7화가 시작되는데 한 소녀가 자신의 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으며 이 소녀의 이름은 나데시코로 봄의 사자인데 이때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녀는 너무나도 행복해하며 자신의 호위병을 부르고 이때 나데시코의 호위병이 나타나는데 그는 린도라는 이름의 금발 남자이며 린도는 다가가서 소녀를 안아 올리고 소녀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바라보고 나데시코는 봄을 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무척 행복해하는데 봄이 가장 최근에 나타났던 것은 벌써 10년 전의 일이고 그때는 아마도 나데시코가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이며 린도는 나데시코를 아주 다정하게 대하며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주님이고 자신이 사랑하고 모시며 지켜야 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야마토의 유일한 가을의 대행자라고 말해주고 자신의 가을이라고 말하며 다른 곳에서는 히나기쿠 덕분에 봄이 점차 이 나라에 돌아오고 있으며 여주인공이 봄을 가져오기 위해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애니시 지역인데 그곳은 로우세이의 겨울 마을과 아주 가깝고 이때 여름의 사자 루리가 여주인공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애니시 지역에 갈 때 겨울 마을을 지나 로우세이를 만날 것인지 묻고 히나기쿠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 로우세이에게 줄 어떤 기념품을 사야 할지 재빨리 고민하기 시작하고 로우세이와 호위병 이테초의 쪽으로 화면이 넘어가면 두 사람은 봄의 진영인 사쿠라와 히나기쿠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들은 고위 조직과 봄의 마을에 숨겨진 수상한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이 두 세력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기회의를 기다리는 대신 권한을 넘어 개입함으로써 사쿠라와 히나기쿠의 안전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다시 가을의 사자와 호위병의 쪽으로 돌아오면 가을의 사자 소녀는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벚나무들을 그리고 있고 린도는 그 옆에 서서 아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며 나데시코는 즐겁게 그림을 자랑하며 각 계절 사자들의 이름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봄의 진영은 꽃 이름을 사용해서 사쿠라는 벚꽃, 히나기쿠는 국화이고 자신의 가을 진영처럼 나데시코는 페랭이꽃, 린도는 용담꽃인 것처럼 소녀는 너무나도 들뜬 마음으로 봄과 가을 두 진영 모두 꽃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에 봄의 진영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나데시코의 아주 순진한 소원이었으나 이때 검은 옷을 입은 한 경호원이 들어와 말을 끊으며 린도가 보안센터로 호출되었다고 알리고 린도는 나데시코에게 사과하며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말하고 나데시코는 조금 슬펐지만 여전히 귀엽게 그에게 당부하며 그를 위해 디저트를 남겨두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과 타르트였고 린도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 뒤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차가운 사람으로 변하고 이때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나데시코의 유리방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정경이 비춰지며 그동안 린도는 보안실로 들어가고 그곳에서는 안경을 쓴 여직원 나가츠키가 라면을 먹으며 일하고 있으며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나데시코의 모습이 나타난 감시 화면을 올려다보는데 나데시코를 보호하는 보안 시스템은 아주 철저하게 설계되어 여름 진영처럼 기습당하는 상황을 대비해 방탄 유리와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다시 겨울 진영으로 넘어가면 이테초와 로우세이가 정자에 앉아 있으며 그들은 반란군의 전술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있는데 로우세이는 일정을 누설하는 내부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동시에 반란군이 전술을 바꾸어 극단적으로 행동하며 정교한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길한 예감 때문에 로우세이는 봄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려야만 했고 다시 봄의 진영으로 돌아오면 사쿠라가 히나기쿠와 함께 가게 안에 서 있는데 사쿠라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히나기쿠에게는 말하지 않고 침묵을 택하며 가을 진영의 보안실로 돌아오면 린도와 나가츠키는 계절 사자들을 관리하는 방식, 특히 봄의 사건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시작하고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과거가 계속해서 밝혀지는데 10년 전 히나기쿠가 납치되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대한 힘을 각성했었고 그 당시 히나기쿠도 지금의 나데시코와 같은 나이였으며 공식 기록에는 없는 비밀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나가츠키가 폭로하기를 히나기쿠가 납치범들의 소굴을 박살내고 스스로 탈출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며 다시 공항으로 오면 사쿠라와 히나기쿠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사쿠라는 겨울 진영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분명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녀는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다가 이때 사쿠라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한 경호원이 휴대전화를 주어 히나기쿠에게 건네주는데 사쿠라는 즉시 개입하여 감히 사쿠라에게 접근한 경호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저 경호원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녀는 이 두 경호원이 겨울 진영에서 돕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때 경호원이 이태초가 사쿠라를 아주 걱정하고 있다고 무심코 말해버려 사쿠라를 즉시 부끄럽게 만들고 그녀는 그들이 예전에는 아주 친했지만 다시 만나면 얼마나 어색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린도의 쪽으로 오면 이 호위병은 가을의 사자 소녀와의 추억들을 회상하는데 소녀는 항상 그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겼고 비록 린도는 이것을 단지 일로만 여겼을지라도 그 후 그는 가을의 사자 소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며 반면 저편에 있는 소녀는 린도가 돌아와 함께 사과 타르트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주인공의 쪽으로 돌아오면 그녀와 사쿠라는 항상 마음속으로 로우세이와 이태초를 만나고 싶은 감정을 깊이 품고 있으며 반대로 겨울 진영 쪽에서도 남은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이 사랑하는 두 소녀를 항상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가을 진영의 쪽으로 오면 린도는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 봄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같은 시간 유리방에서는 나데시코가 즐겁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갑자기 거대한 미사일 탄두가 방탄 유리를 뚫고 안으로 곧장 날아들어 오며 하늘 높이 치솟는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 유리방을 완전히 파괴하고 해칠녘의 하늘을 찢어놓으며 나가츠키가 자랑스러워했던 방탄 유리는 대규모 군사미사일 공격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고 적들이 마침내 행동을 개시하여 가을의 대행자를 정면으로 노렸으며 연기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검은 마스크를 쓰고 무장한 용병 무리가 유리방의 잔해 속으로 진입하고 그들은 큰 피투성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상처투성이가 된 나데시코를 발견하는데 하지만 나데시코는 아직 죽지 않았고 소녀는 막 다가온 병사를 손으로 만져 즉시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이때 한 여성 반란군이 흥미롭다는 듯이 나데시코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소녀를 기지로 데려가라고 지시하며 테러리스트들은 암살해서 납치로 계획을 변경하여 예전에 히나기쿠에게 했던 방식대로 나데시코를 납치하기로 하고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여름, 봄, 겨울의 세 진영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러는 동안 린도는 불타오르는 잔해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그의 머릿속에는 나데시코에 순진했던 말들이 메아리치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직 폐허가 된 방과 바닥에 큰 핏자국만을 보았을 뿐 나데시코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제7화의 결말은 린도가 가을의 사자와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순간으로 끝나고 7화는 정말로 너무나도 인상적인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였으며 봄비라는 제목으로 이어질 제8화를 함께 지켜보며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8화 가을의 대행자가 납치된 후 사방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가을 진영은 사태를 수습하고 나데시코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히나기쿠에게 10년 전에 비슷한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우세이는 그녀가 서러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히나기쿠를 찾아가려 하지만 이태초가 이를 만류하고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로우세이가 아직 어리고 새로운 봄의 대행자를 만나기 전의 회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선대봄의 대행자의 죽음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바로 히나기쿠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시기 로우세이는 호위 무사인 이태초 외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외롭고 폐쇄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것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친구를 전혀 원하지 않았고 평생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히나기쿠와 사쿠라가 나타납니다. 로우세이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단숨에 마음을 빼앗기고 얼굴을 부립니다. 로우세이는 첫눈에 히나기쿠에게 반해버렸고 그녀를 나의 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후 사쿠라는 실내에서 이태초와 목검 훈련을 하며 히나기쿠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이테초에게 무술을 더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사이 히나기쿠는 탁 트인 팻마루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노우세이가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소년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기에 이테초와 사쿠라는 노우세이의 다정한 행동에 무척 놀라워합니다. 히나기쿠가 호기심과 동경 어린 눈빛으로 노우세이에게 바짝 다가가자 노우세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히나기쿠는 노우세이에게 겨울의 술법으로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는지 묻고 노우세이는 검이나 활이나 창이라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히나기쿠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꽃이나 별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합니다. 히나기쿠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우세이는 두 손의 마력을 집중하여 얼음으로 된 국화꽃을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히나기쿠는 그 꽃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해합니다. 그 꽃은 차가우면서도 무척 아름다웠고 히나기쿠도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씨앗에서 꽃 한 송이를 피워내 노우세이에게 선물합니다. 겨울의 대행자 역시 봄의 신비로운 기적을 처음 보았기에 몹시 즐거워했고 이렇게 네 사람의 일행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칸게츠는 무뚝뚝했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챙길 줄 알고 먼저 다가가 히나기쿠를 챙기는 등 노우세이의 뚜렷한 변화를 눈치챕니다. 이테초는 사쿠라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두 호위 무사 역시 이때부터 점차 감정을 키워나가고 노우세이와 히나기쿠가 즐겁게 노는 동안 이테초와 사쿠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들은 히나기쿠의 가여운 신분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나기쿠는 본래 사생아였고 히나기쿠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 아이의 아버지에게 딸을 부탁한다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밖에 서서 그 모든 대화를 엿듣게 된 노우세이는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다시는 히나기쿠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노우세이는 히나기쿠의 곁에 머물며 겨울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을이 테러리스트 무리의 공격을 받으면서 짧았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마을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테초와 사쿠라와 노우세이와 히나기쿠는 눈 덮인 소나무 숲으로 도망칩니다. 총을 든 복면의 괴한들이 총탄을 쏘며 뒤쫓아오고 이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강자인 이테초는 권총을 뽑아 응사하며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는 반란군을 막아서며 몇 놈을 베어 넘기지만 이내 총탄에 맞고 맙니다. 그는 소리치며 사쿠라와 노우세이에게 계속 도망치라고 명령하고 노우세이와 사쿠라와 히나기쿠는 나무 밑동 뒤에 숨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몰리자 노우세이는 땅으로 마력을 흘려보내 적을 막을 임시 얼음벽을 만든 다음 손에 힘을 모아 칼처럼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결사적인 눈빛으로 그 뾰족한 끝을 자신의 목에 겨눕니다. 그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래 겨울의 대행자는 항상 가장 미움을 받는 대행자였기 때문입니다. 노우세이는 자신의 죽음이 반란군을 만족시켜 그들이 남은 세 사람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히나기쿠가 용감하게 뛰어들어 노우세이를 가로막으며 절대 노우세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히나기쿠는 눈물을 흘리며 노우세이에게 자신의 깊은 상처를 털어놓는데 사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 과거의 상처가 히나기쿠를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히나기쿠는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도 당신처럼 죽음을 택하려 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짐이 된다면 이대로 떠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른다 해도 막상 죽고 나면 그들이 하는 짓이라곤 비웃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우세이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고 그는 히나기쿠를 밀쳐내고 자결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그가 세웠던 얼음벽이 부서져 내립니다. 히나기쿠는 곧바로 노우세이를 밀쳐내며 자신이 모두를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히나기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내재된 봄의 마력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녀는 힘을 각성하여 눈 덮인 땅을 꽃이 만발한 초원으로 바꾸어 놓았고 땅 속에서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솟아오르며
남은 세 사람을 커다란 나무 안으로 구출해냅니다. 히나기쿠는 자신을 희생하여 노오세이와 남은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달라며 스스로 인질이 되어 앞으로 나섭니다. 히나기쿠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끌려가기 전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감동적인 이별 장면으로 8화가 끝이 나며 여러분 모두 9화를 기대해 주세요. 제9화는 노오세이의 악몽으로 시작되는데 어린 시절의 히나기쿠가 납치당했던 당시의 모습과 그 끔찍한 환영들이 노오세이를 겁에 질리게 하여 그가 울음을 터뜨리며 잠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이때 침대 곁에 앉아있던 이태초는 노오세이의 봄인 히나기쿠가 여전히 무사하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일깨워주고 방금 꾼 것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다독이자 노오세이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평정을 되찾고 이태초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려 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봄의 대행자인 히나기쿠가 계절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고 의식을 무사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슬픔에 잠기고 사쿠라가 곧장 달려와 히나기쿠를 무척이나 걱정하는 가운데 히나기쿠는 우울한 표정으로 가을의 대행자를 떠올립니다. 히나기쿠 역시 납치를 당했던 적이 있었기에 가을의 대행자에게 깊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나기쿠와 사쿠라가 눈 덮인 신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정부 소속의 남자 3명이 사쿠라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름과 가을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는 봄을 부르는 의식을 신속히 끝마치도록 히나기쿠가 온 힘을 다해 쥐어짜내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주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 몹시 분노하지만 히나기쿠가 갈수록 지치고 쇠약해져 가고 있음에도 정부 관계자들은 안전을 핑계 삼아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강압적으로 굴고 히나기쿠는 사쿠라가 난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애써 강한 척을 합니다. 장면이 가을의 대행자 본부로 전환되고 모든 구성원이 가을의 대행자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때 아자미는 수척해진 얼굴과 짙게 패인 다크서클을 한 채로 대행자가 죽으면 즉시 새로운 대행자가 선택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떠올립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에 빛나는 문양이 나타나고 주변의 계절의 힘을 뿜어내는 새로운 소녀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동료가 아자미에게 다가와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새로운 대행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을의 대행자인 나데시코가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자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곰인형을 품에 꽉 끌어안고서 가을의 대행자와 함께했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가을의 대행자를 호위하는 일을 그저 의무이자 지루한 업무로만 여겼고 아자미는 최소한의 일만 처리한 뒤 후계자를 양성하고 은퇴할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린 가을의 대행자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성가신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호위병이기는 했지만 아자미는 단 한 번도 그 소녀에게 진심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으나 어릴 적부터 나데시코를 돌보아 온 시간이 쌓이면서 그는 진심으로 그 소녀를 친가족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녀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게 합니다. 아자미는 고통스러워하며 내놔, 나데시코를, 내 가을을 당장 돌려내 라고 중얼거리고 사쿠라와 히나기쿠 쪽에서는 이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사쿠라가 검을 쥐고 조심스럽게 문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봅니다. 복도 밖에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문밖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사쿠라에게 제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며 겨울의 대행자인 칸츠바키 로우세이가 그녀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한참을 듣고 난 뒤 로우세이와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과거의 회상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로우세이는 히나기쿠가 납치당하게 만든 것을 후회하며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겼었고 로우세이가 뾰족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 피가 흐르기 시작할 정도로 손에 꽉 쥐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그때 마침 사쿠라가 나타나 그를 간발의 차이로 막아섰고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쿠라는 로우세이에게 소리치며
만약 노우세이가 죽어버린다면 히나기쿠 아가씨를 영영 찾으러 갈 수 없게 된다고 꾸짖었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노우세이와 사쿠라는 전화통화를 나눕니다. 노우세이는 진지하면서도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10년 전 봄이 납치되었던 사건 당시 겨울 진영이 무기력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사계절의 대행자들이 사실 정부 고위층에게 통제당하는 체스말에 불과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며 가을이 납치되었을 때 윗선에서 다른 계절들은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과거 봄이 납치되었을 때도 똑같이 벌어졌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여 눈감아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10년 전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노우세이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사쿠라는 이때 매서운 태도로 겨울 진영의 그 우울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노우세이를 질책하면서도 과거의 겨울 진영이 수색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노우세이와 이테초가 몰래 스스로 히나기쿠를 찾아 나섰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사쿠라는 겨울 진영과의 동맹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는 가을을 구출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원한을 훌훌 털어버리는 순간이었고, 사쿠라와 노우세이는 작전 계획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 후 두 사람의 대화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방향을 틀고, 사쿠라는 노우세이가 히나기쿠에게 품은 감정을 시험해 보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히나기쿠는 10년간의 납치 생활로 인해 예전과는 무척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우세이는 히나기쿠가 변한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히나기쿠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무사히 귀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없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히나기쿠가 어디에 있든 항상 걱정하며 그녀를 지켜봐 왔지만 아직 그녀를 직접 만나러 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고, 노우세이의 그 확고한 대답은 겨울 진영의 깊고 충직한 애정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우세이는 언제나 히나기쿠에 대한 모든 소식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며 그녀를 향한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쿠라 역시 노우세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화면은 사쿠라가 히나기쿠를 마주했던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사쿠라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칭하며 겉으로는 항상 용감한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히나기쿠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심이 있기에 그녀는 그 비겁함을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갑옷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명의 연약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비범하고 놀라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쿠라는 일본도의 자루를 꽉 쥐고 히나기쿠를 지켜내겠다고 맹세합니다. 히나기쿠 또한 사쿠라의 뺨에 손을 대며 미소를 짓고는 자신 역시 사쿠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흩날리는 화려한 벚꽃잎이 떨어지는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깍지 껴잡고 마법으로 만들어진 벚꽃이 벽에 영롱하게 반짝이며 피어나 봄의 힘이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날 밤 노우세이와 통화하면서 사쿠라는 오직 노우세이와만 대화할 용기가 있었고, 이테초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9화의 마지막에는 남은 계절들의 대행자들이 길을 나서며 다음 화에서 펼쳐질 가을의 대행자 구출 작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제10화. 10화는 히나기쿠가 꾸는 악몽으로 시작되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히나기쿠에게 말하기를 참고 견디며 반격할 기회를 기다리렴. 내가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거라. 오직 너만이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히나기쿠. 라고 말하고 화면은 가을의 진영으로 전환되어 무척이나 분주한 풍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가을의 대행자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으며, 호위무사 아자미와 그의 동료 나가츠키는 이때 지원을 온 봄의 대행자 히나기쿠를 맞이하고, 수척해진 얼굴과 짙은 다크서클이 생긴 아자미는 다른 대행자들이 자신을 돕는 것을 보고, 아자미가 곧바로 다른 대행자들에게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기에 먼저 나서서 자신들을 돕는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 가을의 대행자가 납치된 후 가을 마을의 명성과 재정은 극심한 타격을 입어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자미에게는 오직 자신의 목숨만 남아있을 뿐이기에 그는 나데시코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일말의 후회도 없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사쿠라는 아자미의 기백과 결의를 듣고는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봄의 진영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선언하고 봄의 진영이 이번 싸움에 참전하는 목적은 10년 전의 원한 때문이며 대가를 치러야 할 자들은 바로 그 반란군 놈들이라고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름의 대행자와 겨울의 대행자도 그들을 돕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자 아자미는 그 말을 듣고 무척이나 감격하는데 다른 계절의 대행자들이 비록 친밀한 사이가 아님에도 기꺼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려 했기 때문이며 사쿠라는 이때 아자미에게 들어오는 모든 지원을 강하게 움켜쥐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왜냐하면 스스로 굳건히 서지 않으면 대행자를 그저 도구로만 여기는 자들이 모든 것을 조종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히나기쿠는 복구된 보안 카메라 영상을 다시 살펴보다가 과거의 원수를 알아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카사이 개혁파의 우두머리인 미스즈 핸더슨으로 10년 전에 히나기쿠 본인을 납치했던 바로 그 여자였고 이 시각 여름의 대행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도착하여 여름의 대행자는 동물을 조종하는 능력을 사용해 가을의 대행자를 납치한 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려 하지만 납치범 무리가 비행기를 타고 달아나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곧바로 놈들의 흔적을 놓치고 마는데 회의실에서 그들이 현장에 있던 미스즈가 찍힌 영상을 다시 돌려볼 때 히나기쿠는 과거 감금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고 그의 미스즈는 히나기쿠가 본부를 파괴하고 탈출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었지만 그녀는 더욱 잔혹해진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번의 목표는 가을의 대행자인 나데시코이며 히나기쿠는 미스즈가 납치를 저지른 목적이 그녀가 과거에 아이 하나를 잃은 적이 있기 때문이며 끓어오르는 모성애에 대한 갈망이 과거에는 히나기쿠를 그리고 현재는 나데시코를 납치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데시코는 7살의 나이에 납치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 아이가 가장 쉽게 세뇌당할 수 있는 때이며 장면이 나데시코 쪽으로 전환되어 낯선 방 안에서 나데시코가 깨어나 보니 손발이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어 도망칠 수 없는 상태였고 나데시코는 겁에 질려 아자미를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고 이때 미스즈가 걸어 들어와 자신이 그 아이의 엄마라고 칭하지만 나데시코는 이를 부정하며 자신에게는 이미 아빠 엄마가 있고 호위무사인 아자미도 있다고 말하지만 가을의 대행자가 말을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미스즈는 즉시 총을 쏴서 위협을 가하고 그녀는 달콤한 말과 협박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자신이 바로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을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나데시코를 버렸으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내가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봄의 대행자의 이야기를 들은 아자미에게는 이 잔혹한 진실이 마치 아자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기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나데시코는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이가 무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스즈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가을의 대행자를 구출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아자미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며 원래대로라면 그가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했음에도 아자미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히나기쿠는 아자미의 모습이 과거 자신이 납치되었을 때의 사쿠라와 닮아 있다고 느끼고는 히나기쿠가 즉시 다가가 아자미를 위로하며 지금 아자미가 가을의 대행자에게 가장 큰 희망이며 나데시코 아가씨도 분명 그가 구하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들이 함께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자고 말하자 아자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도움에 무척이나 깊은 감격을 느끼고 그러는 동안 로우세이는 봄의 대행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봄 마을의 촌장에게 자신들이 가을의 대행자를 구하기 위해 통일 전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통보하지만 봄 마을의 촌장은 단번에 이를 거절하며 어째서 봄 마을이 가을을 도와야만 하느냐고 따져 묻는데 그러나 로우세이는 즉시 얼음 기둥들을 만들어내어 늙은 촌장을 위협하며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애원하러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그는 봄 마을이 자신들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조건으로 봄 마을이 히나기쿠와 사쿠라를 잘 돌보아야만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그들에게 무슨 일라도 생긴다면 봄 마을 전체를 로우세이 자신이 영원한 얼음과 눈으로 얼려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로우세이는 그 후 아자미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를 안심시키며 아자미가 긴장을 훨씬 덜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면은 미스즈가 있는 곳으로 전환되어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있으며 미스즈는 이어서 자신의 신복인 미카미와 함께 음모를 꾸미는데 미카미는 과거 미스즈 아버지의 수하였으나 한번 미카미가 미스즈의 살인을 도와준 이후로 미카미는 미스즈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는 그날부터 미스즈의 어떠한 요구도 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미스즈는 갈수록 야망이 커져서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겠다는 망상을 품게 되었고 그녀는 대행자들이 그저 쓰기 편한 신일 뿐이며 죽이면 다시 새로운 자가 나타나 대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녀는 미카미를 꼬드겨 함께 신을 죽이고 공포와 죽음을 이용해 정부를 협박하려 하며 다시 아자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납치범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놈들은 막대한 몸값과 더불어 사계절의 법률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대행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놈들은 또한 구금되어 있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석방할 것을 원했으며 정부는 이 소식을 접한 뒤 납치범들의 몸값 요구를 제외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만 기쁜 소식은 호위무사들이 가까스로 통화 위치를 파악해냈다는 것이고 비록 반란군 놈들이 도망치기는 했으나 여름의 대행자가 능력을 사용하여 흔적을 추적할 수 있기에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이 빛나고 있으며 여름 진영은 적의 단서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히나기쿠에게 어차피 겨울의 대행자가 곧 그들을 만나러 올 것이고 히나기쿠도 로우세이를 무척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며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말하고 원문에는 9화의 마지막이라고 쓰여있는 후반부에서 히나기쿠와 사쿠라만이 방 안에 남겨졌을 때 그녀는 과거에 아무도 원치 않는 아이였고 또 다른 대행자가 나타나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녀는 살기로 선택했고 여전히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한때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굳게 닫아걸기도 했으나 히나기쿠는 만약 아무도 히나기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 또한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고 이러한 히나기쿠의 긍정적인 생각들은 그녀가 점차 과거의 사건을 극복하고 예전의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서서히 증명해 보여줍니다.